안녕하십니까.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의 슈퍼 당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레슨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그 5&1을 이용한 뒤돌려치기, 그리고 기준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해 드릴 때 사실은 차례대로 이렇게 길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뒤돌려치기를 포쿠션 위치에 있는 공을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노멀한 기울기에 있을 때 얇은 두께를 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똑같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는 좀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요. 다만 이목적구의 위치가 3쿠션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어떤 경우는 공이 맞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회전이 좀 다르게 들어가거나, 그리고 다른 회전을 이용할 때 우리가 3쿠션의 목적 지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실제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목적구가 4쿠션에 있는 거 말고 3쿠션이나 3쿠션 근처에 있는 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적구를 좀 얇은 두께로 치는 경우에는 일적구를 좀 얇은 두께로 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5&1 시스템을 구사를 할 때 시계 방향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2시 반 정도, 그리고 반대편 회전 같은 경우는 9시 반 정도, 물론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리고 속도도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공을 치시게 되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다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통의 경우 상단 투팁이라고 하는 5&1의 기준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처럼 공에 배열이 있다고 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산은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겠죠? 목적 지점이 지금처럼 20포인트에 있고 수구의 출발 자체가 가령 지금 50포인트에 좀 세워놓을게요. 세워놓고 공 맞는 선까지 이렇게 이어서 수구의 기울기를 놔두고 30포인트를 보내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3쿠션 포인트에 있는 이 뒤돌려치기를 설명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요, 여러분들이 상단 투팁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상단 투팁으로 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술, 다시 말하면 약간의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방법을, 약간의 스펙트럼을 약간 높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보고 제가 만약에 상단 투팁으로 3포인트를 보내기 편한 공들은 그대로 상단 투팁을 주시고 구사를 하시면 됩니다. 속도도 필요도 없죠. 부드럽게 상단 투팁을 주시고 3포인트까지 제공을 일반적인 두께로 툭 갖다가 얹어놓고 치시면 이 공은 시스템대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지 않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덧붙여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공을 구사하다 보면요, 회전을 3팁이나 맥시멈으로 주고는 얇은 두께를 제법 잘 칩니다. 그렇게 연습이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리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어느 정도 있지만 생략하고요. 보통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얇은 두께를 잘 치게 돼요. 그리고 수구가 일적구에 맞았을 때 분리각도 생각보다 많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팁 정도나
약간의 더 뭐 원팁 반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얇게 치게 되면 생각보다 분리각이 커져요. 그러니까 분리각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회전을 많이 주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유리한 회전을 많이 주고 쳤을 때 3쿠션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5&1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다소 복습이 되는 시간이 될 수는 있겠으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4쿠션 라인을 재실 때는 4쿠션의 위치에 서서 3쿠션을 지금처럼 바라보고 이렇게 각도를 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3쿠션 포인트에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최종 목적 지점은 거의 4쿠션에 흡사하게 도달하므로 3쿠션에 정확하게 맞았는지는 사실상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5&1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쿠션의 위치에 있는 5&1를 연습하는 방법과 3쿠션에 떨어지는 5&1 방법을 별도로 연습하셔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편집자 가이브님께서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레일 포인트를 3쿠션의 포인트를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회전을 많이 주고 치시더라도 별로 이질감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레일 포인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 골자는 우리가 3쿠션의 포인트를 레일 포인트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프레임 포인트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론의 차이는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령 지금처럼 공을 놔두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었던 5&1 영상 같은 경우에는 3쿠션의 포인트를 전부 다 프레임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20포인트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20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프레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일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를 향해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20포인트 바로 앞에 부분 여기 레일 부분을 맞는 거를 레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일 포인트가 됐든 프레임 포인트가 됐든 실제로는 이론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완벽하게는 뭐 레일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론을 배울 필요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소 차이가 좀 있어요.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3쿠션 포인트를 프레임 포인트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 공을 프레임 포인트에 있는 공을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맞춘 다음에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길게는 갔지만 그래도 3쿠션은 형성됐죠. 여기에 주요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여러분 20포인트를 맞게 되면 30포인트를 쳐서 20포인트를 맞게 되면 이쪽 코너에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3쿠션 포인트의 20포인트는 정확하게 떨어졌죠? 다소 살짝 길더라도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자, 여기 떨어졌죠? 근데 마지막 4쿠션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20포인트가 맞는다 하더라도 코너까지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죠? 굉장히 짧게 떨어지죠. 짧게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쪽 라인에서 20포인트를 향해서 각을 재게 되면 이런 라인을 보고 재게 되겠죠. 이런 라인을 보고. 그죠? 그러면 실제 3쿠션 포인트는 이쪽 4쿠션 지점에 20으로 코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윗부분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윗부분을. 상당히 윗부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20포인트 프레임 포인트는 또 여기라고 했죠. 이 바로
간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쿠션 포인트의 공략이 4쿠션에 떨어지는 5.5 시스템만 외워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35포인트로 한번 놔볼까요? 35포인트로 놔볼게요. 35포인트로 놓기 전에 다시 한번 20포인트로 놓고 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알고 있던 3쿠션 도달 기준법이 아니라 4쿠션에 도달하는 2시 반이나 9시 반의 회전을 이용해 볼게요. 자,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코너에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코너를 여기 4쿠션을 여기 보내는 방법과 3쿠션을 보내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회전이 좀 달라요. 자, 35포인트를 놔볼게요, 여러분. 35포인트를 놓고 제가 4쿠션을 도달하는 방법 그대로 치겠습니다. 50포인트니까 15포인트를 치면 되겠죠.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제가 40포인트를 한번 놔볼게요, 여러분. 40포인트를 프레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정확하게 놔볼게요. 자, 그리고 50에서 10포인트를 치면 40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4쿠션에 떨어지는 방법을 그대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앞에 공만 맞고 빨간 공은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아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약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회전을 2시 반이나 웬만한 테이블은 다 동일합니다. 2시 반이나 9시 반에 회전을 주고 지금처럼 35포인트에 있는 공을 공략을 해서 정확하게 떨어지면 스트로크가 올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40포인트에 놓고 지금처럼 쳤는데 안에 있는 공은 맞지 않고 바깥에 있는 공만 절묘하게 맞았다. 그러면 스트로크가 좋으신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하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쿠션에 떨어지려고 하는 원래의 5.5 회전을 주고 쳤을 경우에는 수구의 출발마다 이쪽에 원래의 회전과 프레임 포인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3쿠션의 기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50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50포인트에 있을 때 바로 3쿠션 포인트의 기준각은 35가 되겠죠. 정확하게 맞는 걸 아까 보셨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50 기준에서 출발을 하면 물론 기준각은 약간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5 회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35포인트는 정확하게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나 35포인트보다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보다 길게 떨어집니다. 당연히 길게 떨어집니다. 저기를 공략하려고 하면 35포인트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 숫자가 큰 경우, 아까 40포인트에 놨을 경우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앞에 공만 맞고 짧아지는 경우를 보셨죠? 그 기준각보다 더 큰 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의 50각을 여기를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죠. 공을 굴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여러분? 35포인트보다 이하에 있는 공을 구사를 하실 경우 프레임 포인트로 정확히 보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상단 2팁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2시 반이나 9시 반 당점이 아니고요. 2시 당점이나 10시 당점 약간 안쪽에
투팁이 먹을 수 있게끔 구사를 하셔야 정확하게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구사하기가 매우 어렵죠. 일적구를 컨트롤하면서도.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적구를 컨트롤하면서 공을 치는 경우 이목적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에러 마진이 큰 경우에는 투팁을 가지고 공을 굴릴 수는 있으나 만약에 일적구의 두께를 면밀하게 치기가 좀 불편한 경우에는 회전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 회전을 많이 주게 될 경우 실제 떨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아주 단순 계산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직접 보여드리죠. 흰 공으로 수구를 지정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목적 지점도 프레임 포인트 거의 10포인트에 떨어져야 되는 공에 해당하죠. 그러면 제가 50에서 40을 계산해서 답을 10으로 만든 다음에 상단 투팁을 주고 부드럽게 구사하면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떨어져야 하고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회전을 만약에 많이 준다면요. 얼마큼 많이 주나요? 바로 그 차이죠. 회전의 원팁이 증가하면 3쿠션의 포인트가 5포인트 정도 길어집니다. 대략 길어지죠. 그죠? 그러면 저쪽에 필요한 회전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회전을 변경할 거면 숫자 계산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2팁을 주지 않고 만약에 3팁을 준다고 하죠. 그럼 5포인트가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구의 값이 실제로는 10이 아니라 5만큼 길어지는 부분에 대한 걸 미리 차감한 답은 5가 돼야겠죠. 5가 돼야 될 겁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40을 치는 게 아니라 50에서 45포인트를 치면서 옆단 3팁을 주셔야 공이 길어지겠죠. 좀 더 길어졌죠, 여러분. 그렇게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투팁 구간이니까 제가 만약에 맥시멈을 준다면 맥시멈은 우리가 보통 4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시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10포인트만큼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답이 10이면 길어지는 만큼을 답에서 차감을 해야 되므로 답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50포인트를 공략하셔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맥시멈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맥시멈을 주고 실제 10포인트가 길어져서 지금처럼 길어지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길어지죠, 여러분. 그럼 보다시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공을 구사할 때 원쿠션을 맞춘 포인트는 40포인트부터 50포인트, 10포인트 이내에 다 맞출 수 있는 공이 돼요. 그죠? 근데 원쿠션 포인트를 어떤 회전을 주고 맞추냐에 따라서 도달점이 다 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각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35포인트를 치는데 35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3팁으로 정확하게 들어왔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3팁이라고 하는 건 5.5 기준의 바깥의 방향, 2시 반, 9시 방향의 3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3팁 지점이니까 원래는 15포인트를 치면 되는데 제가 맥시멈을 친다면 몇 포인트를 치면 되죠? 답을 30으로만 계산하면 되겠죠. 5포인트가 길어질 거니까. 그럼 제가 50에서 20을 쳐도 되는 거죠. 맥시멈으로 치게 되면 공은 똑같이 지금처럼 길어지게 됩니다. 회전을 더 줬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40짜리라고 치죠.
40짜리는 이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왜? 기준각보다 원래 긴 각은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5.5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원래부터 3팁 구간이에요. 원래부터 3팁 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각도를 변질시키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죠. 이게 만약에 50 지점으로 갔다고 칠게요. 50 프레임으로. 50 프레임 지점은요. 원래 여러분 빠르게 쳐야 됩니다. 원래 빠르게 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5.5를 느낌대로 슬롱으로 굴리면 이 공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아지죠. 원래 짧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맥시멈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일적구를 치면서 뒤돌려치기를 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3쿠션에 떨어지는 자리가 물론 50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치가 10포인트가 늘어나거나 10포인트가 줄어들게 되면 기준각은 5포인트가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힌트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분석력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각보다 이하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실전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 차례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목적군을 10포인트 놔뒀습니다. 그리고 에러 마진은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의 길기도 노멀하게 놔둘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무조건 맥시멈을 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맥시멈을 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적과 수구의 기울기가 굉장히 편안한 경우에 원래 5.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각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자리는 10짜리죠. 그러면 50에 40포인트 안 되고 45에 35죠. 그 사이죠. 그럼 우리가 목적을 보내야 되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됩니다. 그럼 거기를 보고 상단 2팁으로 얇은 두께를 구사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누워서도 보니까 이 지점은 고점자들은 절로 보낼 수 있어요. 고점자들은 절로 보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가 그 요지예요. 회전을 적게 줄 경우에는 생각보다 분리각이 뒤돌려치기에서는 커져요. 그래서 여기를 노려도 이런 데 맞습니다. 그러면 공은 짧아져요. 근데 저는 약간의 고점자니까 저는 그래도 구사를 해볼게요. 상단 2팁을 주고 부드럽게 저 지점을 얇은 두께로 툭 쳤다고 치죠. 그러면 회전이 2팁만 들어갔으니까 프레임 포인트 그대로 옵니다. 똑같은 공을 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공이 좀 달라지는 건 제가 계산을 대신해드리고, 근데 수구가 일적거의 기울기보다 약간 더 숨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똑같이 10포인트예요. 그러면 저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루틴이 어느 정도는 인이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를 먼저 하냐면 답부터 계산하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당구를 쳐본 분들은 답부터 계산하지 않아요. 일단 이 공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보죠. 다시 말하면 일적과 수구의 기울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단 2팁으로 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자체가 어차피 3팁, 4팁이 들어가요. 제가 마냥 이걸 3팁을 생략하고 4팁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구의 값이 몇이 된다고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값이 제로가 돼요. 왜? 회전을 4팁으로 늘렸기 때문에. 2팁짜리를 4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죠? 회전이 지금 2팁의 차이가 있죠? 10포인트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로로 계산할게요. 50에 40, 45에 아니지. 50에 50, 45에 45. 그죠? 요렇게. 그러면 가상의 자리를 계산하면 요런 데를 맞출 수가 있죠. 아까하고 달라지죠. 아까는 이런 지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 상단 2팁으로. 지금은 기울기 요만큼 들어간 만큼 얇은 두께를 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편안한 두께를 치시면 돼요. 회전만 증가시키면 되죠. 그럼 그 자리를 맞추시면서 회전을 맥시멈을 주시면 된다. 맥시멈을 주고 얇게 부드럽게 고기를 딱 구사를 해서 치게 되면 똑같이 10포인트로 떨어지면서 이 공이 맞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러냐? 그렇지 않죠. 2팁 구간을 3팁으로 늘리거나 2팁 구간을 4팁으로 늘리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3팁 구간을 4팁으로 늘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래 4팁 자리는 변화하지 않죠. 원래 4팁 자리는. 요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레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약간 이론적인 게 좀 많이 가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회전은 항상 5포인트의 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35포인트부터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죠. 자, 이적구의 방수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뒤돌려치기는 회전을, 가령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단 2팁을 주고 여러분들이 원쿠션 포인트를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상단 2팁으로 이 두께를 쳐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전을 많이 주는 게 더 유리해요. 회전을 많이 주고 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붙은 공. 근데 회전을 많이 주는데 파이브앤하프 시스템을 약간 변경해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공은 투쿠션으로 맞겠죠. 그죠? 그래서 회전은 지금 다 살릴 겁니다. 거의 맥심 정도 줄 거예요. 근데 원래 3팁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답은 35가 아닌 30포인트가 됩니다. 늘어날 거니까요. 자, 일단 계산을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60에 30, 55에 25짜리. 약간. 그럼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자리는 25, 6포인트 정도 되죠. 거기를 주고 약간 빠른 스피드로 회전을 맥시멈을 살려서 보내시면은 붙어있는 이적구라도 거의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습니다. 제가 편집 영상도 아니고요. 중간에 한 번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실제 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맞았죠, 여러분? 진짜 편집 영상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쳐서 맞추시고.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게 치게 되면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1적구를 맞은 내 수구가 찰과상도 적어서 분리각도 많이 안 생기고요. 얇은 두께를 그만큼 치기가 유리해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투팁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회전이 좀 더 들어가서 길어지고 덜 들어가가지고 짧아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맥시멈을 주는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만 계산력을 더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죠? 20짜리도 안 되느냐? 됩니다. 너무 붙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공을 놔둘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지금 저는 저 자리는 지금 2팁 자리입니다. 2팁 자리예요. 근데 저는 맥시멈으로 칠 겁니다. 그러면 딱 나오셔야 돼요. 답은 10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20짜리인데 10만큼을 차감해야 되니까. 그래 놓고 10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45에 35짜리. 자, 이렇게 되고 가상의 공을 이어서 봤더니 한 37, 8 정도가 돼요. 거기를 맥시멈으로 구사를 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구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짧네요. 조금 짧네요. 예, 조금 두꺼웠어요. 이렇게 30점이 넘는 고수들도, 고점자분들도 실제로는 저 원쿠션의 포인트를 얇은 두께를 맞추면서 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회전을 빼고 거기를 보낸다? 더 어렵죠. 더 어렵죠. 특별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말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실제로는 약간의 외움이 들어가면 되고요. 기억하면 되고요. 3쿠션에 약간의 도달하는 이 기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제가 1적구를 조금 더 두껍게, 조금 더 얇게, 그리고 회전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빼는 건 없죠. 회전을 좀 더 많이 줘서 3쿠션에 동일한 위치를 보낼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4쿠션 위치에서 이목적구가 있는 1, 2, 3쿠션을 다 맞고 들어오는 안전한 공은 첫 번째로 연습하시고, 지금처럼 3쿠션에 있는 공의 근처에 있는 공을 맞추실 때는 지금과 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이목적구가 여러분, 키스 같은 거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키스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목적구가 지금처럼 다 붙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죠.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떨어져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잘하게 되면 뭐 공이 이렇게만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 경우가 가장 쉽지만 지금과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실제로는 이때도 이론을 많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수급 포인트가 늘어난 부분까지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까지 수치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전을 많이 주고 치게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포인트를 눈으로 보고 그대로 계산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공을 한 문제만 딱 더 풀고, 지금 공이 여러분 대략 봐도 10포인트 근처에 있죠. 그죠? 근데 저는 맥시멈으로 칠 거기 때문에 이 공의 답은 저한테는 제로가 됩니다. 맥시멈으로 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 수구의 기울기가 판단합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 지금 공을 제로로 맞춰볼게요, 여러분. 70에 70짜리. 맞죠? 여기가 70이고 70이니까. 그래놓고 수평 이동하면 되는데요. 한 라인만 더 계산하죠. 65에 65짜리. 여기가 되겠죠. 그럼 그 자리를 맥시멈으로 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원래대로 치면 답은 코너에 가야 돼요. 제로로 계산했으니까. 하지만 맥시멈으로 칠 거기 때문에 결국 10포인트만큼이 늘어나면서 이 공은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원래 우리가 한번 외웠던 5.5를 그대로 적용해서 회전을 빼고 일적구의 두께를 맞추려고 해도 잘 맞지 않는 두께를 계속적으로 미스를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너무 이론대로만 구사를 하게 될 경우가 다반사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론이 필요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다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해드렸지만, 우리가 당구를 어느 정도 좀 치면서 게임을 하면서 좀 득점을 좀 일으키면서 시간의 흐름에 자기를 맡겨서 당구가 어느 정도 늘 거 아닙니까? 제가 이론적인 거든 기술적인 거든 다 설명을 여러분에게 다 드릴 거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4쿠션 위치에 있는 3쿠션을 맞추는 방법과 3쿠션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공을 맞추는 방법을 좀 분리해서 살짝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기하셔서 연습을 해 보시면 조금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지금 같은 이 부분을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당구를 치시면서 실력을 많이 느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달라고요. 한 번 더요? 좋아요를 달라고요. 너무 웃어서 나는 안 무서워. 올라가기로 했는데 너무 웃었어. 나는 안 무서워.